다음 순서는 KT 클라우드 김상훈 팀장님의 All New Cloud Farm Flexible and New Features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클라우드에서 이아스 TF를 맡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All New Cloud Farm Flexible and New Features라고 했는데요.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좀 써봤고요. 실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AWS를 사용하느냐, 애저를 사용하느냐, 뭐 GCP를 사용하느냐가 개발자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이제 CSP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세상이.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생활을 좀 워라밸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많이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제공 방식이 있습니다. 뭐 첫째로 저희 KT 클라우드 같은 CSP 사업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CSP 사업자들을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클라우드를 한 번에 엮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제공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선 강연자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공공 부문이나 민간 할 것 없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의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 가장 요구 사항도 많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민 서비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민 서비스들을 위한 용도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CSP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아스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사스, 파스, 그리고 뭐 기타 뭐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그런 DB를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다. 아니면 공공기관의 업무 시스템들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요새 많이 노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 금융 분야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그 온프레미스, 즉 고객사 상면에 기존에 있던 레가시 시스템들을 자체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CSP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CSP사들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별도의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고객들이 구축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일단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클라우드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업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면은 이런 두 가지 플랫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이기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도 엔드 유저들도 서로 다른 AP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API들도 학습도 해야 되고 관리 UI들도 있는데 이 UI들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웃포스트 같은 것들 AW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CSP4에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직접 구축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고객사 상면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주는 이런 CSP 사업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요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제공 방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들의 이런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클라우드 팜이라는 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고요. IDC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클라우드 CSP 사업자는 저희 KT 클라우드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 기술 요 세 가지 기술을 응축해서 저희가 패키징을 해서 올인원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게 클라우드 팜입니다.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는 국내 최초로 2011년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공 CSAP 인증 1호 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강력한 보안성,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확장성, 그리고 비용 운영 그 가성비가 좋은 그런 효과를 갖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풀스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품입니다. 클라우드 팜은. 그래서 KT 클라우드 팜에서는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T 클라우드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형으로 제공을 한다. 그게 클라우드 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에 응축된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전국 어디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설치를 해주고 서비스를 운영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KT 클라우드 팜이 갖고 있는 그 특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동일 경험 제공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동일 경험이 무슨 얘기냐? 네, 뭐 간단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던 그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고객은 죄송합니다. 고객은 이제 KT 클라우드의 포탈이 있습니다. 이 포탈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존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쓸래 이렇게 선택만 하게 되면은 이게 KT 클라우드 상면에 있던 고객사 상면에 있던 동일한 UI UX를 통해서 VM을 프로비저닝하고 뭐 볼륨을 생성하고 LB를 붙이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동일한 UI UX로 제공한다. 요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동일 경험 제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 기술 그대로 고객사 클라우드에 연결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단연간 지금 한 11년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여온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센터 내에 저희 그 KT 클라우드 센터 내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거나 신규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거나 하면 그대로 원격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바로 설치가 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사 분들에게 더 이상 인프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인프라를 잘 이용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저희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격 운영 그리고 현장 출동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격 운영이라고 하면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저희 그 운영센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도 같이 종전하고 있고요. 요 센터와 클라우드팜 사이에는 관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센터 내에 있는 운영자들이 24시간 동안 24/7이라고 하죠. 그동안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원격 운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유관 점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파트가 불량이 나서 파트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출동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저희 우리 KT 광역본부 또는 그 우리가 그 클라우드팜을 이제 신청하실 때 같이 협력사들도 같이 진행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협력사들이 그 직접 현장 출동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렇게 이원화된 원격 운영과 현장 출동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장점으로는 이제 원격 설치, 셀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센터와 클라우드팜 사이에 관리망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관리망을 통해서 직접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된 클라우드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나 패치 같은 것도 다 원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통해서 KT 클라우드 포털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KT 클라우드 포털에 들어와서 VM을 생성하거나 뭐 볼륨을 생성할 때 이것들도 다 관리망을 통해서 A 고객사, B 고객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제로 이 컨트롤 플로우가 연결이 돼서 이 관리망을 통해서 된다. 근데 이 관리망은 저희가 이제 보통 전용회선이나 VPN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 자신들이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외부에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망은 별도로 고객사별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사 A에서 문제가 됐을 때 B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각각의 서비스망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관리망도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팜은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프로세스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설치기사가 집에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바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하게 클라우드팜도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보통 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 포탈이나 컨설팅이나 영업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주문을 받게 되고요. 그 주문을 받게 되면은 저희 컨설팅 인력들이 직접 고객과 컨택을 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주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패키징을 시작합니다. 패키징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고객에서 상면에 직접 가서 실사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딜리버리 되고 장비를 장착하게 됩니다. 장비가 실장이 완료되고 여러 물리적인 연결 구성이 다 완료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센터에서 설치 명령을 내려서 클라우드팜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고객사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다. 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팜은 뭐 어디서 쓰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팜을 런칭하자마자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의 클라우드팜 상용 서비스를 바로 1차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노드는 자꾸 실수를 합니다. 센터 노드는 이제 천안에 위치를 하고요.
대전에 비즈팜이라고 하는 엣지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이냐? 뭐 공간, 긴급, 예방 헬스케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메타버스나 VR 장비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종 CCTV들을 연결을 해서 IoT로 수집을 해서 그것들 영상 분석을 해서 뭔가 고객들한테 뭐 무슨 방범 아니면 누가 쓰러졌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5G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런 5G 트래픽들을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노드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 테크노파크가 이제 클라우드팜의 상용 서비스 1호고요. 이러한 형태로 고객사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클라우드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작년까지 만들었던 클라우드팜이고요. 저희가 작년 출시하자마자부터 계속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요 부분만 있었어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즉 고객사 상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만 있었는데, 여기에 좀 더 확장을 해서 호스티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 센터 내에 클라우드팜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공간에 고객만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고객사 측에서 상면 확보가 어렵거나 전력 확보가 어려웠을 경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5G, P5G나 뭐 5G 특화망 또는 IoT, 요 엣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까지 고객의 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상면뿐만 아니라 최극단까지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것들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클라우드팜 저희가 2.0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1.0에서는 저희 KT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하고 레드햇이 갖고 있는 DCN이라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다즈라는 기술인데요. 요 기술을 토대로 클라우드팜 2.0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고, 요거를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즈 기술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키텍처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레드햇 글로벌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저희가 다즈 기술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이런 기술력이 입증되었다고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지금 그 레드햇과 공조를 해서 그 오픈스택 커뮤니티의 업스트림 기술로 아마 등재가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클라우드팜 2.0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즈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데, 특히 스토리지 분야에서 상품이 크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HCI 기반으로 이제 스토리지들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다즈 기술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전용 스토리지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플렉서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NAS가 별도로 구축을 해서 제공을 했어야 됐는데 NA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AS 설치에 필요한 그런 시간이나 비용들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버들도 교체가 됩니다. 지금은 뭐 사파이어 래피즈도 지금 POC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스레이크 기반으로 기존 캐스케이드 기반보다 한 15%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서버당 V코어나 메모리도 많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아까 박영훈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클라우드팜에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탑재를 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컨테이너 환경도 제공을 하겠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용산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권역 최초로 대용량 전력을 400메가와트까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기가 기반으로 한 테라급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 없이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용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존, 기업존 두 개로 나눠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다즈 기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제 공공존의 확장, 새로운 존이 생기거나 뭔가 그 클라우드 팜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생기면 요 공공존의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구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용산존에는 저희가 뭐 지금 트랙 1에서도 진행되고 있죠. AI 클라우드 컴퓨팅,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고 종량제 AI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한 올 8월, 9월이면은 신규 존에서 런칭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거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향후 계획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프라이빗 5G나 IIoT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팜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능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코어 네트워크는 저희가 고객사 상면에 이렇게 클라우드 팜을 이용을 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 KT 클라우드 센터 내에 위치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델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플랜이 여기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IIoT라고 이제 뭐 산업 IoT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부분은 여기랑 별다르지 않는데 요 MEC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 그 고객사 그 장비들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위치한 ICS 히스토리안 같은 그런 레가시들을 제어하는 시스템들도 요 최전방에 클라우드 팜을 설치함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델들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팜을 POC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팜 엣지 형태의 라이트형 모델을 지금 상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요거 그대로 들고 가서 고객사 상면에 설치해서 POC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